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기 전에 그의 아들이었던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그 장자는 므낫세고 차남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화에서는 장자를 이제 우선하는, 첫째를 우선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셉은 당연히 그 첫째였던 므낫세에게 아버지가 이제 오른손으로 축복하게 하고 또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으로 축복하게 하도록 아이들을 이렇게 앉혔는데 근데 그 야곱이 이제 바꾸어서 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아니 아버지 그 지금 이 큰아이가 큰아이에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나도 안다. 그렇지만은 작은 자가 아우가 형보다 크게 됐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커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두 지파가 되면 뭐냐면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 그래서 남북이 나눌 때 북쪽 그 지파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 됩니다. 말하자면 야곱이 축복한 대로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아버지 지금 야곱은 지금 눈도 어두워. 그 평생 정말 지질이 고난 속에서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그 영적인 분별력, 그 영적인 분별력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있었던. 눈은 지금 안 보이는 어두워진 상태가 됐지만은 지금 아이들의 어떤 그 보여지는 누가 장남이고 차남이고 뭐 그런 거를 넘어서 정말 어떤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아버지 요셉에게 야곱에게 있었다. 물론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이제 비평적인 그런 성경 해석자들은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커졌기 때문에 왜 차남이었던 왜 에브라임 지파가 커졌냐? 그걸 이제 근원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야곱을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날 거를 얘기했다기보다는 나중에 된 어떤 그 사건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나중 사람들이 이거를 마친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야곱이 그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의 그 후대에 그 일어날 일을 이제 분별하는 그런 거에 제가 초점을 맞추면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셉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근데요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장자와 사자 사이에서 보이는 대로 질서대로는 판단하지만 이 후대에 정말 이 아이들의 어떤 그 후대의 어떤 벌어질 운명에 대해서는 아버지 야곱은 있었는데 그 이제 요셉의 아버지 그러나 정말 지혜롭고 그 지혜로 세상을 구원했던 요셉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없었던. 저는 이걸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에게는 잘하는 재능이 다다. 재능. 그 어떤 아이는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는 우리나라 같은 공부를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축구를 잘해. 옛날에는 축구 잘하는 애가 야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너 나가서 운동이나 차고 그래가지고 너 못 되겠냐 그랬더니 얘가 손흥민이 됐네. 공부 잘하는 것보다 100배나. 얘는 너 맨날 노래나 불러. 어? 야, 너 뭐 맨날 이거 하면은 띵까띵까 너 노래나 부르는 너 뭐가 될래? 너 그랬더니 그 얘가 BTS가 돼. BTS가 되면요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돼가지고 사는 것보다 100배는 낫게 살아. 공부할 때는 누가 잘해? 이쪽 애들이 잘해. 맨날 노는 거 같아. 학교에서 맨날 뒤에서 놀고 다니고 공차고 뭐 음악 한다 그러고 뭐 연기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재능이 달라요. 재능. 근데 이게 정말 이 선진국이 되면 좋은 나라가 될수록 아이들의 각자의 재능들, 아이들이 잘하는 장점들을 잘 살려줘서 그 아이가 자기 재능을 잘 발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게 좋은 사회예요. 제가 전에 잠깐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유대인들이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이 절대 머리가 좋지 않아요. 머리는 한국 사람이 훨씬 좋아.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하냐? 유대인들은 그 앞에 좀 설명이 조금 이제 기니까 빼면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네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라고. 내가 좋아하는. 근데 저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막았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조금 불만을 갖는 게 그거야. 아빠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를 막았다고. 근데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내 목사인데 내가 얘네들을 한없이 뒷바라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들이 뭐 하겠다고 하고 좋아하는 걸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밥 먹고 살기 힘든 걸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졸업과 동시에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했어요. 난 지금도 나는 내가 잘했다 생각을 하지만은 아이들은 불만이야.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가 좋아하는 걸 하게. 왜? 밥벌이에 대한 거를 다 보장을 해줘요. 그 제도가 있는데 뭐 그 얘기는 설명 뭐 긴 얘기니까 빼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는 좋아하는 것 중에서 뭐 정치도 해요. 정치 좋아해? 정치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이라니까요. 뭐 해. 음악을 좋아해? 해. 뭐 여러분 심지어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자본론을 쓴 칼 막스, 공산주의 어떻게 보면 원조인 칼 막스가 그 유대인이에요. 철학자들 중에도 그냥 유대인들이야. 철학, 예술, 음악 다 정치, 경제, 전 세계 돈줄은 다 유대인이 잡았어요. 유대인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남한의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 전 세계적으로 한 1,500만 명? 그러니까 경기도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을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근데 그러는 게 자기가 좋아. 보면 요셉의 장점. 그거는 정말 압도적인데 그 요셉에게도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가진 어떤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력이 요셉에게는 없어. 오히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세상 지혜로 어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요셉은 사업을 잘하고 정말 뭐 정치를 잘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한 사람이지 목사를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야곱은 목회를 할 사람이고 뭐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노인네지만은 그 기능이 달라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게 사람은요 각자에게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가령 어떤 사람이 의사인 어떤 사람 보고 예를 들어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잘할까? 못해요. 망하는 수가 있어. 의사는 의사 그걸 하는 거지. 가서 사업을 하는 건 다른 분야예요. 그러면
검사 보고 사업을 하려면 잘할까? 머리가 좋으니까 사업을 잘해? 다른 거에 기능이. 사업자라는 사람은 오히려 정주영 회장이 학교를 어디 나왔어요? 대학도 안 나왔어. 못 나왔어. 그냥 초등학교 나오고 그냥 해가지고 나는 우리나라 기업 저기 중에 여러분 뭐 1세대 기업인 중에 요즘에 IT 뭐 해가지고 뭐 박사 받고 뭔가 이런 어떤 자기가 확실한 아이템 가지고 창업을 해서 그냥 부자 되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의 사업가들은요 별로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2세, 3세로 가면 그런 재능은 떨어지는데 이제 그 재능을 앞으로 이어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 뭐 하지만은 그래서 옛날부터 부자가 상대가기 어렵다는 거는요. 그 관리하기도 쉽지 않아. 왜냐하면 기능이 달라요, 사람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성동본을 반대해, 결혼을 반대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같은 동성 동본 친족끼리 결혼하면 이 근친 상간의 그런 위험도 있긴 되지만은 그런 가까운 쪽으로 결혼을 계속 해 가보면요 이게 거기서 이게 뭐랄까 장애인들이 생겨요. 가까운 종족끼리 결혼할수록 장애가 생겨. 유럽에 어떻게 보면 왕가들 왕족들끼리 자기들끼리 결혼. 유럽은 왕족들끼리 결혼해요. 그래서 왕족이 아니라 어떤 왕족이 무슨 어떤 서민, 평민 중에 누구랑 결혼하면 그게 화제가 돼. 어떤 왕족이 평민하고 결혼한다고. 그게 화제가 돼. 왕족끼리 결혼하는데 그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랑이 없이 결혼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왜 건강한 나라가 됐냐? 거기는 짬뽕이야. 그리고요, 미국 사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랑 정말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은 좋은 점들이 굉장히 단점도 많지만 좋은 점이 뭐냐면 대학에 보통 보면 정말 공부 못해도 아버지가 재벌인 애는 그냥 뭐 하버드에 갈 수 있어요. 뽑아줘. 돈 내고서 가는 돈 많이 내는 받아줘요. 걔는 공부 잘 못해도 돼. 받아줘요. 우리 같으면 난리 나게 걔는 받아줘. 근데 또 반대로 백인들 말고 이 소수민족, 한국인 애들, 뭐 중국, 뭐 이런 소수민족 애들을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돼. 그래서 뭐 우리가처럼 무슨 성적 순으로 딱 매겨가지고 1등부터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완전히 어떤 뭐 백인이 아니라 그냥 뭐 흑인이거나 또는 아시안 애들도 이렇게 특별히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시안계가 하버드 막 이렇게 가는 게 공부를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도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나는 그게 일리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돈 많은 애들끼리만 모였다? 그럼 문제가 분명히 생길 줄 알잖아요. 근데 또 어떤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만 모였어. 근데 그런 애들이 대부분 예를 들어 백인 애들끼리만 모이면 말이죠. 미국 사회가 건강하지가 않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아시안계 흑인 이런 애들 중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걔네들 중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줘요. 우리 같으면 아마 난리 날까 입학을 그냥 그렇게 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뭐가 되냐면 농어촌에서 공부한 애들에게 특혜를 줘서 이제 그런 거를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그 반대도 많아요. 아니 수능 성적대로 해야지 왜 시골에 사는 공부 못하는 애를 뽑냐.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 뭐 저기 여러분 우리나라 그거 아세요? 서울의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의 거의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어디 출신인지 알아요? 다 강남에서 아버지 강남에 사는 애들이야. 여러분 지방에서는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 어려워.
이거는 잘못돼 가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예를 들어 돈 잘 벌어가지고 강남에 좋아. 여러분, 저 같으면 강남에 못 살아요. 우리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다 그러지만 여러분 강남에 가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값이 얼마인데? 못 살아. 그러면 어떤 애는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부자가 아니어가지고 시골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면 학원이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기 어려운 뭐 이런 환경이 되는데 강남의 애들은 그냥 학원이 주변에 널렸어요. 뭐 옆에 가면 학원이고 뭐 이러니까 혜택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거죠. 머리가 좋은 게 아니야. 그 부모의 어떤 그런 특혜로 걔가 이제 해서 서울대, 연고대 막 이렇게 가요. 의대 막. 강남이 아니면 가기도 어려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그 동기 목사 중에 강남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거기 어쨌든 개척이지만 강남에서. 근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미 그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그 고등학교 때 전 배울 과목을 이미 그 겨울방학에 다 끝냈어요. 학원 통해서. 그게 뭐야?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해도 우리 큰애 고2 때까지 학원도 보내본 적이 없어요. 그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면 걔네들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야. 부모의 돈으로 키워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성적 순으로 가자. 그게 객관적인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의 성적 순이 부모의 재력 순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부모가 돈이 없으면 사실 공부도 잘 시키기 어려운 이게 그래가지고 수능을 성적 순으로 수능 성적 순으로 가자. 말은 좋은데요. 그 얘기는 그냥 돈 있는 순서대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런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마치 동성동본끼리 그렇게 결혼했을 때 장애인이 태어나는 것처럼 미국 사회가 건강한 거는 그런 명문 대학에 우리나라 같은 삼성의 그 손주 또 들어와. 대신 한 10억 내. 아니 50억 내. 그냥 공부 못해도 돼. 50억 내. 어차피 너 뭐 50억 내가지고 그 돈으로 공부 못하는 저기 어느 장학금 다 대주면 되잖아. 그럼 되잖아. 난 그렇게 된다고 봐. 뭐 그러니까 돈으로 들어와. 대신 한 10억, 20억씩, 50억 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애가 서울대를, 근데 이제 의대 같으면 어렵겠지. 왜? 의사를, 엉터리 의사 안 되는 애 공부 따라하기 어렵. 그러나 서울대 뭐 네가 가고 싶은 거, 너 대신 한 100억 내. 그러면 만약에 한 50억 내서 자기 아들 서울대 보내겠다 하면은 보낼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받아줘. 그 돈으로 어려운데 공부해야 되는데 돈 없는 애들 자꾸 팍팍 줘가지고 걔 마음껏 공부하기 시키면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성적 순으로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저긴데 저는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의 재능이 달라. 요셉의 재능과 그 야곱의 그 재능이 다른데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걸 국가적으로 이제 그걸 그 사람들을 잘 양성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국가 운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 심각한 문제가 우리나라의 주요 요직을 다 검사들이 해요. 이거 문제 심각해질 거예요. 어? 검사가 경제를 몰아. 그럼 머리 좋다고 다 그래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요리 못할 수 있어. 공부 잘한다고 축구 잘해? 이거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연속 2개월째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만약에 이번 달도 무역수지 3개월 연속 적자인 거는 2008년 이후에 처음 이제 돼요. 수출은 잘 돼. 근데 워낙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물가. 여러분 가다 보면 기름값, 우리 석유 기름값이 지금 뭐 얼마 전보다 거의 지금 몇 달 전보다 거의 2배 이상 뛰었어요. 지금 물가 다 뛰어.
근데 지금 언론에서 우리한테 약간 그 잘못 보도하는 것 가운데 러시아가 망하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러시아 지금 경제 좋아요. 왜? 러시아는 우리처럼 무슨 이게 핸드폰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아니야. 거기 뭐 팔아요? 석유 팔아. 지금 석유값이 2배가 뛰었는데 돈방석에 앉았어요. 지금 러시아가. 근데 여러분, 근데 미국은 여기에 지금 조금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미국이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어요. 왜? 미국이 지금 얼마 전까지 그 셰일가스라고 석유를 대체하던 그 가스 회사들이 다 망할 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점점 친환경 이런 걸로 가면서 석유, 셰일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안 쓰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주가도 폭락하고 그게 거의 회사들이 다 망할 지경이 돼서 여러분 그게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위기로 올 수 있는 그런 기업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그 전쟁 터지면서 얘네들이 다 돈방석에 앉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돈이 넘쳐 망할 직전까지 갔던 나라가 지금 미국의 완전 그 석유와 관계된 셰일가스 업체들은 돈방석에 앉았어요. 회사들이. 그리고 무기 회사들. 미국의 무기 회사들. 지금 막 전 세계에서 미국 무기 살려고 그러잖아. 미국 경제 좋아요. 러시아 경제 좋고. 안 좋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이 좀 경제를 아는 사람은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 어떤 투자의 귀재인데 레이 달리오가 요즘 책이 나온 게 있는데 2022년 올해를 바라보면서 작년에 이제 쓴 책 가운데 전 세계의 그 국가 파워를 이렇게 순위별로 매긴 중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레이 달리오가 볼 때 전 세계 정말 이 어떤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국가의 이 파워 거기는 이제 경제 어떤 군사 뭐 교육 모든 이 국가의 파워 랭킹이 몇 위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5위야.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독일이고 4위가 일본이고 5위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다 우리 뒤야. 게다가 독일하고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밖에 안 돼서 조만간에 역전한다 그랬어요. 전 세계 3위권까지 올라갈 우리는 우리나라가 맨날 가난하고 6.25 직전에 맨날 못 사는 나라 같이 보지만 전 세계의 이 세계를 경제를 바라보는 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 같이 보는 거예요. 신흥 강국, 뭐 K 드라마, 뭐 요즘 오징어 게임, 뭐 BTS, K 방역 모든 게 군사력도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다고 보지만요. 그 네이달리오라는 사람이 볼 때 우리나라 강점 중에 하나가 군사력이야. 나라는 작고 자원은 없지만 군사력이 정말 강하다. 제가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왜? 작년 재작년에 G7에 그 바이든이 G7 회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자세히 보시면 바이든 옆에 앉게 했다고. 일본은 저 옆에 했는데 왜 그러지 했는데 이제 보니까 전 세계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나라로 지금 보이는 거였어요. 전 세계 미국, 중국 다음으로 갈 이런 나라로 지금 보였던 나라가 지금 자세히 뉴스 보세요. 지금 IMF 볼 것 같아요. IMF. 지금 이 모든 여파 속에 지금 한국이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에 정말 이 어떻게 보면 국제 관계 속에서 이걸 잘 해나가지 못하면 아마 한국 사회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는 이런 그 지경으로 맞아들고 저래서 가만히 보면서 이거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어가는구나. 응? 우리가 정말 제가 엊그제 차를 타고 가다 하늘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하늘에서 저 비행기가 저쪽에서 쭉 오는데 저거 스텔스기 아니야? 왜냐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나 이렇게 봤던 꼭 스텔스기 같아요. 스텔스가 저기서 오지?
그리고 나서 뉴스 보니까 그날 우리나라 스텔스기가 쫙 떠가지고 백조에 뭐 해가지고 공포에게 뭐 20몇 대가 편대로 떴다는 거야. 요즘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 돈 빼가고 있어요 지금. 삼성 돈 빼가고 있어요. 왜? 전쟁 날 것 같은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어? 그래서 야 이게 신선 노름하다가 무슨 뭐 정치 노름하다가 나라 이거 망하는 지경에 오는가 물가를 뛰고 뭐 곡물가 이러는 중에 뭐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우리가 이 나라. 심각한 뉴스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이 우주 저기 미사일 쏘아 올리고 거기에 지원했던 나라가 러시아야. 오히려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핵심 기술을 전해준 나라가 우크라이나야. 뭐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오늘 이 요셉과 정말 야곱의 이 분별력,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요셉은 세상을 구원했지만 자기 아들의 운명을 몰라요. 사람에게 재능은 다 달라. 뭐 한 분야 잘했다고 다른 것도 잘해? 그런 게 어딨어. 공부 잘한다고 축구 잘해요? 그건 말이 안 돼.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정말 나라의 심각한 문제를 보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그 인재들이 잘 동용이 돼서 나라 경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아이가 그 터질 것 같아요. 그렇게 경고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 그런 의미로 여러분 터지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사람만 어려워. 부자는요 돈 있는 사람은 좋아. 왠지 아세요? 쌓아둔 돈 갖고 그냥 헐값에 나온 경매를 다 들여가 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